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돌고래 유괴단의 대표 신우석 감독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대중, 가난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예술병 탈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 뜨거운 현장 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프리미엄 멤버십 엔젤 투자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 교단의 신우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이번은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좀 쥐어짜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좀 초반에 좀 쥐어짜야 이제 좀 편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음에 조금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뭘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억지로 억텐 끌어서 올려 하는 텐션. 거. 예, 약간 그거에 1박 2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TV로 보면은 어쨌든 네. 그냥 뭐 이제 그 관객이랑 화면이랑 어쨌든 그 분리가 있으니까 네. 보는 입장에서는 뭐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삶에서 이걸 하면은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런 근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오기 전에 몇 개 이렇게 짧게 봤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이 막 텐션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안 올라가나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뭐 전혀 소용이 없던데. 네, 그냥 평소대로 하는 느낌이더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안 해야겠네요. 네. 네. 다음부터 그냥 하지 맙시다. 예. 꿀팁인데.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신우석 감독님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광고를 조금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 네.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 편도 예. SIC 저희 광고주님이랑 같이 하는 편인데 어. 광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 좀 노하우 또 광고주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트 하는지 요게 좀 어려운 타스크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협상하고 이러는 면에 있어서 왜냐면은 돈을 어쨌든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작아지고 제가 그래서 협상하는 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좀 이게 있고 네. 근데 또 짜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어젠다와 또 이거를 만들어가는 프로듀서의 입장으로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게 되게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강경하게 나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죠. 특히 초창기에.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든 우리가 이 광고에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그 선을 잘 타야겠다. 아니면은 싸워서라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율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서운해지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성격에 맞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셀렉을 할 때. 이게 조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업 안 하고 거의 그냥 오퍼 들어오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랑 맞느냐를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를 이제 일치되는 방향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고를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들어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광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나? 이쪽으로 좀 가야 되나? 타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광고가 안 들어올 거야. 왜냐면은 본인들의 매력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클라이언트잖아.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는 방향대로 하되 이걸 얹을 수 있는 거, 같이 갈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금 당장 뭐 광고를 통해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고 끝나는 거야. 점점 사그라들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 하던 대로 하되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긴 해요.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우리 팀이 되게 이상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업계에서도.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잘 되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이라는 게 좀 어떤 방식인가요? 고유의 색깔로 광고를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서 광고 효과든 뷰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팀이 되는 거죠. 약간 대행사 이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내 창의력을 넣어가지고 네.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예. 그런 방송. 우리 컬러로 광고를 하고 우리 컬러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팀들. 그런 팀들이 좀 더 독립적인 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벌써 우리 회사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돌고래 괴단이라던가 아니면 그 후발주자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팀이라는 그 뚜렷한 팀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좋은 오퍼가 들어왔어. 근데 이 오퍼를 지금 수락을 안 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만한 대가를 내가 버리고 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인간이니까 무조건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내게 아닌데 움켜쥐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광고 업계가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너무 열심히 해. 저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뚫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있다. 그거를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힘들지. 근데 이제 특히나 이렇게 개성으로 가고 있는 팀은 그거를 놓치는 순간 본인의 색깔들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추락으로 저주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니까 욕을 먹든 말든 지 맘대로 하더라고. 맞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흐려지면 안 된다. 왜냐면 저도 여기 이제 그 제가 일본에서 그 일 때문에 일본에 갔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출연 좀 해주면 어떠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길게는 못 봤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짧게 클립으로 몇 개를 봤었어요. 근데 딱 그것만 봐도 느껴지더라고. 아, 이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키는 대로 하고 있네. 근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있구나 자기 방향대로. 그래가지고 뭐 저는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좋아 보여서. 정확히 보셨네요. 맞아요. 네. 저 맞습니다. 근데 성과는 진짜로 안 나고 있나요? 뭐 지금 근데 광고도 들어왔잖아. 네, 좀 맞아요. 천천히 오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 포스트 돌고래 유기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네. 어쨌든 내가 타협을 어느 정도 안 하면서 내 색깔을 유지하면서 생활 유지는 해야 되지만 그런 돈들이 들어와도 내 핏이 안 맞으면 약간 안 하고. 네,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 걸려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버림으로써 내가 그냥 끝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지. 이순신의 마인드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업계에서를 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크게 돌려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면서 가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의 돈도 되고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왜냐면 흐려졌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게 뾰족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야라고 다 누구나 시작하지. 근데 결국에는 다 깎여서 일정한 흐름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라지는 거야, 결국에는. 깎다 보니까. 깎다 보니까. 근데 그게 거의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니까. 근데 최대한 붙잡아야지, 그걸. 최대한 움켜줘야지.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더 크게 돌려받는 거를 너무 많이 봤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네. 예. 그 돌고래 계단이 캐논 광고 이후로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때까지 7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7년인가 8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월급도 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뭔가 빚도 지게 되고 네. 이러면 생활고도 시달리게 되고 네. 그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게 나의 끝일 수 있겠다라는 각오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7, 8년 동안 거의 1년에 일을 한두 개 했나? 그러니까 막 반년 동안 일 오퍼가 하나도 안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조랑 안 맞는 것들은 그래도 버렸다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은 일 안 들어오면 6개월 동안 뭐예요? 어쨌든 만나서 뭔가 일을 그래서 하긴 할거 아니에요? 그때는 신용비 보증기금, 뭐 기술 보증기금 이런 데 가가지고 돈 꾸기 사업 계획서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보증 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 빌린 돈이 월급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임대료랑.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냐. 예. 왜냐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 저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뭔가 비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틴 거다. 기다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제가 원래 대책이 없는 성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월급을 그래도 준다 그래도 되게 적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팀원들한테. 근데 이 팀원들은 나를 믿고 그리고 나도 이 팀원들을 믿고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 거야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킨다면 언젠가는 이게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냥 버틴 거죠. 근데 막 이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갈 거고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가 버티면은 여기서 만날 거야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만들자. 근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러고 7, 8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금방 까먹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멍청한 상태로 그냥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멍청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를 버릴 수 있었던 거지. 오히려.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 가장 헷갈리는 거는 그 너 거가 아니면 잡으면 안 된다. 그게 되게 킨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오는 순간 아니면 기회가 오는 순간 자기 자신한테 그 거짓말 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네. 속이고 네. 아 이거 맞아. 이거 네. 우리 지금 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리즈닝 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더 높게 뭐 도약할 네. 수 있고 네. 뭐 여기서 한 발 뭐 뒤로 물러서야 또 뭐 두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어떻게 딱 그걸 계속 확실하게 잡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쌓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게 말하고 대단하게 말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멍청하게 판단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 신념하고 다른 걸 만들어도 어차피 그때는 난 무명이었고 내가 뭘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 어쩌면. 오히려 더 빨리 왔을 수도.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광고가 들어왔어도 버릴 건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얘기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꼰대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멍청하니까 이런 판단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회사의 부대표는 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됐으니까 우리끼리 담배 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영리한 선택을 하고 지름길을 찾고 이렇게 쫙쫙쫙 가는 게 아싸라고 멋있고 똑똑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대표가 우리 회사에 오고 나서 멍청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변을 이제 좀 보니까 우리는 가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영리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맞죠. 이제 내가 흐려졌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욕심나는 선택을 남몰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만들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고려사항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내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짜로 올라가 봤자 오래 못 가더라.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창작자나 아니면은 연예인들이나 추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나는 멍청하다고 표현했지만 진짜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높게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데 지름길로 간 애들은 삐끗하면 자기가 드러나면서 무조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지름길로 가서 떠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빨리 갔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아. 어느 순간 떨어져 있어요. 맞아. 오래 못 가.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멍청하게 하는 게 안전빵이다. 좀 멍청하게 내 신념을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예, 키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했듯이 나는 멍청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라고는 말 못하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 주변을 관찰한 결과는 이래. 그래서 이제 부대표도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나도 주변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어쩌면 알고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느리더라도 맞다. 확실한 어떤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뭐 타협은 아니지만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이거를 이 사이를 조율하지 말고 맞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맞는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중간을 찾는 게 아니라 조율하지 마라. 그럼 애초에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산정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는. 왜냐면은 인간이 나약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는
자신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프로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럴 거면 나도 깎여나가고 이 사람도 깎여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예. 라는 얘기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러면 혹시 엄청 그 감독님도 헷갈렸던 달콤했던 오퍼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그래도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어떠한 구조로 돼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에이전시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대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제작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제작팀에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와 콘티를 어느 만큼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덕션한테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대행 느낌. 예. 그러면 프로덕션에서는 감독들이 이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역할을 광고 감독들은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전부터 그게 광고 대행사에서 온 오퍼든 광고주가 준 오퍼든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가 만든 기획으로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업계랑 아예 핏이 안 맞는 거야. 그렇네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제 기존의 업계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논 광고로 이제 사람들은 약간 옆에서 치고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7, 8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것들은 계속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오퍼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계속 안 하고 캐논으로 우리가 탁 올라왔을 때도 수많은 오퍼가 왔죠. 네. 이미 시나리오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그때도 그걸 다 안 한다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업계 피셜은 네. 우리가 만들고 그냥 이거 우리가 종이에 적어놓은 거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가 예. 광고 이제 업계의 뭔가 피셜이었다면은 예. 신우석 감독님은 약간 난 그거 말고 내가 스스로 창작해서 내가 만들래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제가 만약 광고주 입장이었으면 아이 그럴 거면 뭐 영화 만들고 너 거 만들지 왜 광고 업계 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작업을 할 거면 우리도 이 업계에 있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광고를 만드는 거였고 그게 물론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시나리오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대로 계속 필름을 내려면 광고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들어올 거고 그걸 할 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섞는 순간 우리한테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것까지 요구하는 일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색깔대로 우리가 만든 걸 계속 내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좋은 광고들이 업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CD가 좋은 기획을 내고 그리고 좋은 감독이 그걸 비주얼라이징을 너무 잘하고 이런 광고들이 당연히 좋은 광고지만 우리가 바라는 광고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는 다른 방향의 광고였고 그게 우연찮게 전혀 노린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된 지점이 있었죠. 조금 풍자적이고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보다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어느 만큼은 이제 뉴 미디어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그 TV에서는 광고들이 15초, 30초로 이제 송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된다에 가깝죠. 네.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광고에 노출된다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15초든 30초든 사람들한테 그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이미지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해. 그쵸. 예.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보상을 돌려주는 거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광고에서 광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 왜냐하면은 스킵 버튼이라는 게 생겼어요. 유튜브에서 뉴미디어에서는 내가 광고를 고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광고를 소비자가 고를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그 광고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광고를 봤을 때 내가 지금 투자한 시간 대비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나한테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뭐 알리던가 아니면 이 브랜드의 인지를 머릿속에 박아 놓던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겠죠.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그 시간 대비 감정적 보상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웃음이든 감동이든 그걸 돌려줘서 내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썼다. 광고지만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좋게 느끼게 그리고 그 스토리의 광고의 메시지를 녹이고 이러한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그 핏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쭉 그렇게 해왔지만 그 전에는 쟤네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시대가 그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엇나갔던 게 이렇게 탁 교차되는 지점에서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멍청해서 비전이 없었다고 하지만 비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예측했다면 시대의 흐름을 예측했다면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거지. 뭔가 멋있잖아요. 네.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는 10년 현자. 전에 적어놨던 메모가 공개된다든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음.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는 이런 게 재밌고 이런 방향을 만들고 싶어에 가까웠는데 근데 시대가 지 맘대로 거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캐논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도 그렇게 만들고 있었거든. 1년에 한두 개씩.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뭔가 엄청 예술가적인 그런 철학이 있고 네. 나는 내 표현을 해야 되고 핏이 있던 말던 난 나의 신념을 밀어붙인다. 이게 굉장히 막 예술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오히려 예술병 이쪽을 약간 조금 피하시고 약간 나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대치가 되면서 좀 흥미롭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광고가 됐든 영화가 됐든 대중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대중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술을 할 거 파인아트가 아닌 이상이야. 무조건 대중향이고 대중에 투입된 금액이 있으면 제작자가 투입을 했으면 그 클라이언트가 됐든 제작자가 됐든 그 금액을 투입했으면 적절한 보상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중을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라가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경계하는 예술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중 예술에 있어서 대중을 무시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뭐 예를 들어서 광고로 예를 들면 너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다던가. 그러니까 저희의 강점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그 광고라기보다는 대중을 위한 광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대중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 감정적 보상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 그러니까 대중의 반응을 담보로 한 대중형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광고들은 너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느낀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광고들. 모범생 스타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예술병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죠. 오히려 더 상업병. 상업병에 가깝지. 맞아. 근데 이 대척점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광고가 됐든 뮤직비디오가 됐든 영화가 됐든 대중예술임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을 아예 무시하는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싫어. 대중을 무시한다는 게 약간 난 대중 신경 안 쓰고 내 거 만들래요? 아니면 대중은 뭔가 바보야 이런 대중은 생각을- 바보야에 가깝지. 근데 그게 사실은 대중을 바보라고 여기는 게 되게 비겁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냈으면 그거를 평가받아야 되는 관객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이게 멋있는 거고 대중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거야.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오만한 얘기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그런 판단을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자기 심지가 없고 자기 능력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내가 혐오하는 게 그거예요. 시원한데요? 나는 내가 혐오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나는 예술해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로 가치 없는 것들을 자기 위안에 가까운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나는 예술가야라고 하는 애들 죽여야 돼. 내가 사형 선고까지 가나요? 걔네는 안 해야 돼. 걔네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아니 뭐 파인아트를 하든가. 어쨌든 뭔가 대중이라는 관객이 있는 대중 예술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네. 뭔가 그거에 직면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뭔가 파인아츠 하는 것처럼 네. 뭔가 거북이처럼 되는 그런 네.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네들이 용감한 척하지만 겁쟁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크게 짓는 치와와처럼. 그렇지. 뭔가 몇몇 이름들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한 명씩 얘기해 줄래요? 따지죠 시원하게. 야, 근데 이게 뭔가 퍼큐머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네. 저는 솔직히 돈이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네. 왜냐면은 회사에 매달려 있는 식구들 같이 가고 있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쵸.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은 진짜 욕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많이 보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일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두를? 이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근데 물론 이거 얘기하면 무조건 욕먹겠네. 근데 아무튼 네. 그래요. 저는 네. 생각이 그래.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나는 내 행보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 뭐 이제 회사 그 계약을 할 때도 훨씬 더 몇 배 많은 금액을 제시한 회사가 있었어. 근데 나는 오호. 지금 한 선택을 했고 그게 돈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클라이언트 핏이 맞는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됐네요. 그쵸?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요. 뭔가 답답해. 잔여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내가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하고 싶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그 무슨 얘기를 근데 그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뭐 감독님이시긴 하지만 그거를 확실히 내가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나의 고객은 이 사람들이고 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많은 예술가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예술가가 아니어서 어떤 점 모르겠지만. 때문에 인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다 그거 기반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나의 예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뭐 평가받기 두려운 내가 넥스트다라고 뭐 생각하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거든. 왜냐면 대중은 어쨌든 좀 더 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이니까 뭔가 어떠한 이 사람이 뭐 이거에 엄청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보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대중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치, 왜냐면은 그치. 이 사람은 그 다음 디테일과 뭐 이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1차적으로 대중이 봤을 때 어떠한 포인트들보다는 더 딥한 것들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 근데 Yes, yes, yes. 결국에는 이 하는 장사 자체가 나의 고객층 자체가 대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정립이 안 되면은 되게 그런 인지 부조화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fuck 뭐 이거에 되게 안 좋은 기분을 갖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뭔가 리젠트만 계속 하다가 왜 재봉선 안 알아줘 이런. 그치. 거. 그러다가 이제 더 자기만의 홀에 빠지는 거죠. 막 구렁텅이 같은 거. 근데 저는 대중 예술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객을 위한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중을 위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만들 때 보통은 외피와 내피를 좀 다르게 만들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메시지가 느껴지게끔 레이어를 좀 만들어요. 광고 안에서. 예. 오호.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이 일을 하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수행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어느 만큼 껴안고 가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결국엔 자기가 돌려받는 거거든요. 내가 대중을 덜 껴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덜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을 껴안는 건 어쨌든 그 뭐 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브로드한 텀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자의가 아니고 타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네. 생각에 내가 네.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내가 뾰족한 게 깎여버리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맞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뭔가 내가 계속 타협을 하고 해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뭔가 위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을 더 많이 껴안았다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죠. 선택이라고 얘기했던 게, 내가 대중을 많이 껴안으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그게 재화가 됐든 아니면 인지도가 됐든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만큼 껴안느냐가 선택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있을까요? 되게 위대한 아티스트들도 엄청나게 대중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자기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뾰족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중을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생각도 드는 게, 아까 전에 제가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오퍼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뾰족함을 버릴 대중성이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대중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 거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레이어를 두더라도 그럼 하면 되는 거고. 환경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 선택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순기능, 역기능 둘 다 생각해서 선택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중예술은. 맞아. 근데 그 주권을 누구한테 이제 주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걸 하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뭐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모시고 싶은 네. 사람들을 모시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어느 정도 대중을 저희도 선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막 1차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저희도 이러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주제와 주파수를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공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고, 네. 또 뭐 아닌 사람들은 그냥 버린 거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다 잡으려고 하지 않은 그치,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가 저도 되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저희가 그래 나름 뭐 댓글이나 이런 예. 커뮤니티를 봤을 때 우리랑 확실히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맞아. 모은 사람들에 대한 그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래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비슷한 라이크 마인드 사람들이 모여서 참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너는 어때? 뭐 음악 하면서 좀 너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도 그 사형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거 제일 좆되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내 거 제일 좆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왜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뭔가 구린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있고 이런 앵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해보니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뭔가 무너지는 거를 보고 맞아. 뭔가 안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한지 5, 6년밖에 안 됐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핫했던 애들 지금까지 남아있던 맞아. 근데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요즘 저도 뭔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약간 크게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신념 유지하면서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막 팬이 막 100만 명, 1000만 명 있을 필요도 없이 정말 나를 팔로우해주는 코어 팬 뭐 10,000명, 5만 명만 있어도 충분히 내가 행복하게 창작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은 많이 보니까 제가 막 뭐 파티를 가고 클럽에 가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좋았어요 라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요즘엔 진짜 SPNS TV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조회수 이런 거보다는 그게 더 큰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뭔가 리얼 팔로잉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음악을 할 때나 지금 이거를 하는 거나 되게 태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그 클립을 몇 개 봤다 그랬잖아요. 되게 짧게 봤는데도 아,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중향이 중요하다. 대중을 이제 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너무 그런 컨텐츠가 너무 많아. 요즘은.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막 진짜 대중한테 계속 친절하게 하고 막 대중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중향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로 이러한 식으로 자기 목소리로 툭툭툭툭 하는 게 오히려 눈치를 좀 덜 보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또 많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쉽지 않아. 각오를 해야 되거든. 가시밭길이에요. 각오를 해야 돼. 맞아요. 맞아. 그 밀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밀당이 뭐 가족 안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랑 밀당을 한다. 그러니까 뭐 밀당이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일부러 막 밀당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 대중한테 뭔가 맞추려고 거리 조절을 안 하고 뭔가 이 사람들의 니즈에 다 굽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아, 줄 거는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당기고 이게 밸런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광고 업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어텐션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주권이 여기에 와버리면 되게 그 갑질을 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결정권자기 때문에 너가 뭔가 이거에 있어서 나한테 맞춰야 돼. 라는 그 기저가 깔려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건데 그 주권을 나한테 이렇게 좀 가져오려고 하는 그 행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대중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웹상에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맛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댓글이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제가 내놓은 것도 그렇고 이제 제 후배 감독들이 내놓은 것도 그렇고 그 댓글들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팀원들은 잘 모를 텐데 아마 제가 우리 회사 거의 댓글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대중의 반응과 대중을 알아야지 저는 새로운 거를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제작비를 받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결국에는 적어도 이만큼은 수행을 해내야 돼. 돈값은 해야 된다. 돈값은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대중을 알아야 이 효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 성공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관역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너네 이제 점점 일을 할수록 대중을 이해해야 된다. 대중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중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만큼을 만들어서 만약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50은 대중을 생각하고 만들어. 그러면 적어도 이걸로 그 성공이라는 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50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어떻게든 관역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100을 대중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대중의 반응에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대중을 안다면 이 정도면은 대중은 반응할 거야. 라는 걸 알고 나머지를 가지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게 잘 수행되었을 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저는 뭔가 재능의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게 100을 해도 대중의 반응을 못 얻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50은 이거 하면은 대중들이 좋아해주니까 나머지 50은 내가 모험해야지 이거 자체가 뭔가 감각이 타고나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하나날수록. 제가 아까 댓글이나 이제 대중의 반응. 그러니까 사실은 험지거든요. 욕먹기 너무 좋은. 그쵸.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광고에 와닿죠. 대한 인식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내놨을 때 욕먹기도 너무 쉽고 근데 그 반응들을 계속 보면서 대중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중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점점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재능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감독이 한 8명 돼요. 근데 다 우리 회사에서 조감독을 거쳐서 데뷔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와서 감독까지 된 애들이에요. 모두가. 외부 영입이 없었어. 멋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고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당연히 재능이 중요하고 처음에 뽑을 때부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뽑았는데 내가 재능이라고 이건 무조건 재능이야라고 생각했던 영역의 것도 학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코어 어떠한 것에 대한 건드릴 수 없는 재능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부분은 재능이 아니더라고요. 학습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착각하는 거야. 취향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중 예술이든 이만큼은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재능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당연히 재능이 중요하지만 아닌 부분들이 꽤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 경험이 쌓이고 대중에 대한 반응을 계속 학습한다면 어느 만큼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상업적으로 계속 성공을 거듭할 수 있는 감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물론 수많은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고 그리고 눈물까지. 고통이 있겠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감각이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8명이 인턴으로 시작해서 감독까지 다 왔다는 거는 네.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를. 그쵸. 그 친구들은 진짜 그냥 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 우리는 신입만 뽑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경력직으로 처우를 안 해줘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애들이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돌고래 계단이 어느 만큼 알려지고 어느 만큼 성과를 거뒀을 때
지금 업계에서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되게 잘하고 있는 감독들이 합류하고 싶다고 이제 좀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플러팅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도 너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도 탐이 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감독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의 파급 효과 그리고 수익 이런 거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거절했어.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처음부터 밟아온 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동기부여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인 거지. 그렇네. 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조 감독 때부터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같이 익히고 그거를 탑재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안 한다면 우리도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성장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감독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턴에서 감독까지 키우는데 안 나가고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동안 어쨌든 뭔가 그런 월급은 주셨겠지만 네.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 회사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의심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감독 중에 2명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무명 때 왜냐면 그때는 인원이 적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캐논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인 거죠. 나머지는 네, 나머지 6명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내가 회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10년 가까이 계속 같이 해왔어. 이러면 저는 진짜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윙스 씨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되게 가혹한 리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혹했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승부욕이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런 성과는 내야 돼. 우리가 이만큼은 찢어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고 그거를 후배들한테도 나도 그렇게 하지만 후배들한테도 푸시를 엄청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프로젝트를 온전히 그 사람한테 맡기고 사지로 몰거든요. 너는 어떻게든 결과 내야 돼. 그 대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너 결과 내야 돼. 라는 컨디션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러면 자기가 몰랐던 재능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과도 많이 났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캐논 이후에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둬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게 나한테 우선 과제인가? 좋은 감독이 되는 게 우선 과제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난 감독으로서의 열망이 있고 리더로서의 열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뭐가 더 내가 원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어느 만큼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독이 되는 게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이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왜냐면 내가 1년에 작업을 1개, 2개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좋은 작품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일이 들어오면 후배들이 그걸로 좋은 작품을 만들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만큼 가혹하게 너네 무조건 이겨야 되라고 막 푸시를 안 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내가 이길게. 오히려 그냥 내가 리더로서 모자란 부분, 내가 경영자로서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감독으로서 잘해서 어떻게든 메울게. 그러면 기회가 올 거고 너네가 그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성과를 내.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그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은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쭉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삐끗한다면 신뢰를 잃게 되게. 그러면 다시 가혹해질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정답을 몰라. 근데 몇 년 해본 바로는 이게 나도 좋고 후배들도 편하고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어쨌든 후배들한테 가혹하게 했지만 그 가혹함이 뭔가 내가 내 일을 던져주면서 야 이거 너 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 권한을 그 사람들 주고 네. 가혹하게 했다는 네.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부대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부대표는 이제 그 다른 광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되게 잘 일을 하다가 우리 회사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 왔는데 회사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체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얘네들끼리 뒤엉켜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저는 부대표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되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목적이 시스템을 대체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Beautiful.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두가 알고 있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다 각자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 팀의 방향과 맞지 않아.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적고 모두가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 각자가 판단하면서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오랫동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이것도 언젠가 망가지면 시스템을 만들겠지.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바람직하다. 그니까요. 네. 근데 그 연료가 리더의 확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총괄에서 하는 사람이 네. 확실한 비전이 있고 네. 야 이게 맞는 거다. 네. 야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다라고 계속 어쨌든 그 메시지가 주입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에 동요가 돼가지고 이제 한 비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 강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내 비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틀렸어도 강력하게 얘기하긴 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이 이게 있어. 네. 무대뽀. 그냥 네. 네. 그 산영도 저희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한테 많이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음악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네, 그렇죠. 답이 없지. 드럼을 넣은 게 좋고 백에 좋은 거 알게 뭐야. 근데 한영은 야 이게 좋다. 이걸로 가야 돼. 근데 아마 그 형도 확실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렇더만. 그쵸. 근데 그게 있어야 돼.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 있어야 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근데 그게 틀렸더라도 저는 리더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그니까. 이야. 딴 생각 들게 하면 안 돼요. 트럼프식 사고가 여기서. 네. 아 형한테 배운 거였군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말을 하기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그런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쪽으로 네. 할 겁니다. 더 상대하기 어려워지겠네요. 이거는 화이팅해보자고요. 화이팅.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대중과의 그 소통하고 대중을 이해하고 이런 거에서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한 게 저희도 이제 막 쇼츠를 엄청 많이 네. 이렇게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의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 같은 거예요. 뭔가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이거 한번 던져보고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 뭐 그게 뷰든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든 이게 얼마든지 한번 계속 던지고 뭔가 소통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의 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감각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냥 그 빈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쇼츠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그냥 잘라서 매일 뭐 하나 일주일에 막 3-4개씩 올리면서 맞지. 반응을 계속 볼 수 있는 반응을 것.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맞아. 이게 바이럴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아이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뭐 남녀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뭐 주제를 던지면은 그거 가지고 댓글이 완전 포럼처럼 되거든요. 피드백이 바로 오지. 피드백이 바로 오고 막 그 반반 항상 갈려요. 막 뭐 이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응원하고 이 사람 좀 이쪽으로 응원하고. 그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게 그 대중의 의식을 계속 조금 파악해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비슷한 포인트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하면서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반 정도는 될 거를 이건 무조건 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하면은 이거는 뭐 이 정도 뷰는 나올 거야. 근데 어떤 것들은 또 이제 막 실패하고 네. 또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이거 별로였던 것 같은데 잘 돼. 존나 잘 됐네. 이거 왜 이러지? 맞아, 이런 맞아, 경우가 맞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오메가랑 저희 같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으로 가는 어느 네. 정도의 그 방향이라 그래야 네. 되나? 그래서 그게 되게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배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도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고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느 만큼 예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대중의 것과 내 것을 어느 만큼은 양립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도 조금이나마 그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의식의 변화 아니면 뭐 영향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그 포인트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더 입지가 커질수록 뭔가 그 메타를 새롭게 만들고 뭐 우리가 그냥 플레이보이 카티를 어떠한 밈처럼 뭔가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는 되게 거의 반 예술병의 거의 끝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거 자체를 삼킬 수밖에 없게 뭔가 대중이 만들어버린 어떠한 절벽 끝으로 간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피규어들도 우리가 보면서 저기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겠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1시간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연장전으로 그럼 넘어가시죠. 네.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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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